지난 경기 김민재의 수비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프랑크푸르트의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을 때 앞선에서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공격수를 따라가는 동선을 가져가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가지고 있던 선수는 김민재의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의 대단한 점은 자신의 앞에 있는 공격수를 따라가다가 패스가 자신의 뒤로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앞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선수에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이 패스를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만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나폴리 경기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경기당 한 번쯤은 만들어내는 아주 평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평범한 장면이 사실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김민재가 이러한 플레이를 평범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높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아까 전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가 여기서 얼마나 상황 판단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냐면, 볼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미드필더, 자신의 앞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 그리고 자신의 뒤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까지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이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장면에서 상대팀의 3명의 선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고 파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이러한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평가할 때마다 김민재는 우리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모든 선수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마치 3명 혹은 4명의 선수가 플레이하는 것과 같은 플레이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김민재가 여러 선수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김민재의 플레이가 1인분이 아니라 3인분, 4인분까지 혼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장면이 늘 경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상대팀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고 이때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 선수를 견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반대편에 있던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때 김민재가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뛰어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뒤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들어가는 이 패스를 뛰어나오면서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재가 그냥 단순하게 상대 공격수랑 경합을 해서 볼을 빼앗는 장면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것도 정말 엄청난 능력이지만 이렇게 상대 공격수와 경합을 하기도 전에 미리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고 끊어낸다. 이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상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상대팀이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면 김민재가 이 걷어낸 볼을 공격수보다 상대 공격수에게 도달하기 전에 빠르게 달려나와서 공격수보다 앞쪽에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험적인 수비 방식인 게, 여기서 김민재가 만약에 볼을 못 끊어내면 이 볼이 뒤로 넘어가면서 곧바로 상대팀의 1대1 찬스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 보시면 김민재의 상황 판단이 너무나 정확해서 여기서 김민재가 공격수의 위치, 그리고 공격수에게 들어가는 패스의 방향과 세기,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공격수와 경합을 하는 게 아니라 경합을 하지도 않고 앞으로 나와서 끊어버리는 모습을 정말 자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김민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공격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장면들이 나폴리의 경기를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김민재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이 뒤로 빠지면 상대팀에게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는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저런 장면에서 실수가 없고요, 단 한 번도 볼을 흘려서 상대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장면이 아주 화제가 되었었죠. 프랑크푸르트가 볼을 전개할 때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이때 공격수가 볼을 받는 상황에서 김민재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상대팀 진영으로 올라와서 공격수보다 앞으로 나가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끊어낸 이후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방에서 볼을 끊어냈으니까 자신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볼을 끌고 올라가서 심지어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김민재가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김민재가 40m 드리블을 했다. 마치 공격수처럼 슈팅까지 마무리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장면에서의 핵심은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보다 앞으로 나와서 볼을 끊어내는 어마어마한 예측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라는 게 사실 김민재 선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폴리의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을 때 분명히 중계 화면에서는 김민재의 움직임이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는 순간 앵글 밖에 있었던 김민재가 중계 화면 안으로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팀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김민재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예측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분명히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팀의 터치가 약간 길 때 순간적으로 뛰어나오는 거거든요. 이 과감한 결단력과 예측력, 이게 합쳐져서 중계화면에 김민재가 갑자기 등장해서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들이 매번 나오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에 상대팀의 공격수가 굉장히 자유롭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때 상대팀이 당연히 비어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이 장면에서도 중계화면에 잡히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중계화면 밖에서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팀 선수가 볼을 잡을 때 김민재가 어느샌가 달려나와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고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평가할 때마다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김민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센터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김민재는 짐승과 같은 신체적인 그리고 짐승과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늘 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상대가 공격했을 때 갑자기 김민재가 공격하는 상황마다 등장을 해서 볼을 끊어내고 상대를 압박하고 공격권을 되찾아오는 장면들이 매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폴리 경기를 볼 때 상대팀이 공격하는 장면마다 어디든 김민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이 마치 짐승과 같다.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와 짐승과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김민재가 정말 완벽한 수비를 해냈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한 수비를 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늘상 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평범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플레이들이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매경기 엄청난 수비 집중력과 수비 스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월드 클래스 센터백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